주말부터 정말 여러 뉴스들이 나왔는데 오늘 수급 흐름과 더불어서 먼저 제일 중요한 뉴스를 짚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애플이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의 메모리를 사기 위해서 백악관을 찾아갔다. 자, 이거 카더라라는 뉴스가 많았는데 단순한 루머 아니에요, 이거. 파이낸셜 타임스가 6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초로 보도했고, 블룸버그가 다시 확인했고, 여러 글로벌 매체들이 같은 사실을 연이어 보도했어요. 애플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미국 상무부랑 접촉했고, 이후 백악관의 로비를 확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애플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메모리를 찾기 시작했나?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비싸서? 중국 메모리가 한국을 따라잡아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판이 있나? 자, 오히려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AI 시대 메모리 부족이랑 애플의 공급망 전략이랑 중국 창식 메모리, CXMT의 부상이랑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 세금이니 뭐니 여러 뉴스들이 있지만은 당장 공포에 팔아야 되는 뉴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5년 뒤에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가장 먼저 보여준 뉴스일 가능성은 큽니다. 자, 애플이 왜 하필 지금 중국을 찾았냐면 일단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죠.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그냥 더 비싸게 사면 돼요. 그런데 그런 애플이 굳이 미국 정부를 찾아가서 이 중국 회사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건 단순히 공급업체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죠. 기존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나? 자, 도대체 애플은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을까? AI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AI 서버에 들어간 HBM이 아니에요. 애플이 찾는 거는 LPDDR이랑 DDR 같은 일반 D램이에요. 자, AI 시대인데 왜 일반 메모리가 부족하나? AI는 서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바꾸니까. 메모리 공장은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항상 가장 돈이 되는 제품, 이것부터 만들죠.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제품은 HBM, AI 서버용 메모리죠. 엔비디아 GPU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그 메모리. HBM 하나의 수익성이 일반 D램보다 훨씬 높다 보니까 삼전, 닉스, 마이크론 모두 생산 능력을 HBM으로 또 집중하기 시작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범용 D램 공급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줄기 시작하죠. 이 AI 열풍이 HBM 가격만 올린 게 아니라 일반 D램 가격까지 함께 밀어 올렸는데 실제로 올해 2분기 D램 계약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기업용 SSD 가격도 함께 뛰었죠. 그 결과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게 애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찾은 이유가 가격이 싸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컴퓨텍스에서 여러 메모리 업계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CXMT DDR5 가격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애플 왜 그래? 답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망. 현재 메모리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면 선결제와 강한 공급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봤잖아요. 그 위풍당당한, 기고만장한 산제 CEO의 발언을 원하는 만큼 물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죠. 반면 창식 메모리는 아직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즉 가격 경쟁보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 바로 이러한 점이 애플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애플은 또 하나를 얻어요. 바로 협상력. 애플이 진짜 사고 싶었던 거는 메모리가 아니라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협상 카드. 삼전, 닉스, 마이크론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배때지를 째고 말할 수 있죠. 야, 우리도 다른 선택지 있어. 실제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한마디만으로 협상 테이블은 완전히 달라져요. 메모리 업체들은 가격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공급 조건도 다시 계산하게 되죠. 애플은 공급망을 하나 더 확보하고 가격 협상력도 얻고 미래 옵션까지 확보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런 협상 카드가 될 정도면 CXMT는 얼마나 성장한 회사인가? 1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모두들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메모리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성장 속도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숫자를 보면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약 3%.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8%까지 올라왔어요. 겉으로 보면 5%포인트 증가에 불과해 보이는데 그런데 메모리 산업은 원래 점유율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삼전, 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오랫동안 시장 대부분을 차지해왔고 새로운 업체가 단기간에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CXMT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러면 이게 기술 혁신에 성공해서 그런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다. 오히려 CXMT를 가장 크게 키운 거는 삼전, 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범용 D램 공급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파고 들어간 회사가 창식 메모리였죠. 쉽게 말하면 챔피언들이 모두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사이에 중간 시장이 비어버렸고 CXMT가 그 시장을 통째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즉 애플이 진짜 원하는 거는 HBM이 아니에요. 아이폰도 맥북도 아이패드도 필요한 건 LPDDR. 그리고 바로 그 분야에서 CXMT 기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즉 이미 CXMT는 LPDDR5X 양산을 시작했고 최신 속도의 샘플도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죠. 물론 수율이나 품질에서는 아직 삼성전자가 많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는 모든 공급 물량을 CXMT로 바꾸려는 게 아니다. 단 10%에서 20%만 확보해도 협상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아직도 CXMT를 막지 않고 있나? 관세 전쟁이다 뭐다 난리도 아니었죠, 연초부터.
약간 이상하잖아요. 중국 메모리가 위험하다면 미국이 그냥 금지하면 끝 아닌가?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9개월째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는 엔티티 리스트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기업들은 이 회사와 거래하지 마세요. 사실상의 제재 명단이죠. 이 리스트에 올라가면은 첨단 장비도 기술도 부품도 사실상 모두 막혀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카드.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업계에선 CXMT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이미 심사 절차를 대부분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무려 9개월 동안 이 엔티티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게 긴 공백은 없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미국 정부가 잊어버렸나? 아니,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이런 전략을 전략적 모성이라고 부르죠.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한데 카드를 쓰는 순간 그 카드는 없어져요. 하지만 카드를 손에 쥐고 있기만 해도 상대는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오늘 당장 CXMT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버린다. 중국은 협상 카드를 하나 잃어버리죠. 애플도 선택지를 잃어요. 마이크론은 좋아해요. 삼성전자는 안 도와줘. 하지만 트럼프도 동시에 협상 카드 하나를 써버리는 셈.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흔히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 방향이 동시에 연결돼 있죠. 중국, CXMT를 언제든 제재할 수 있는 신호 자체가 무역 협상의 카드가 되죠.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론은 중국 메모리를 막아달라고 계속 압박을 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치적 명분도 얻죠. 세 번째는 한국, 삼전 닉스도 미국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애플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 가격 협상이나 공급 협력에서 압박을 넣을 수 있죠.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카드 하나로 중국, 한국, 미국 기업 세 방향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CXMT를 당장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도 쓸 수 있게 길만 열어주세요. 여기서 법적인 부분도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블랙리스트면 거래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CXMT는 국방부 관련 리스트에는 올라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제재인 엔티티 리스트에는 아직 없어요. 즉 현재 법적으로는 거래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 게 아니다. 애플이 원하는 건 앞으로도 갑자기 막지 않겠다는 예측 가능성.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상황이 처음은 아니에요. 22년에도 그때 애플은 중국 낸드 업체인 YMTC를 아이폰 공급망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가 이어지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이후 YMTC는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갔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은가? 반드시 그렇다고 보긴 어려운 게 지금의 백악관 주인은 그때와는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규칙을 먼저 만들고 제재를 강화하는 스타일이었죠. 트럼프는 협상을 먼저 하고 카드를 끝까지 들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결국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가 되는 게 첫 번째는 공식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정치적인 부담이 크죠. 두 번째, 조용한 묵인, 겉으로는 허하지 않지만은 굳이 막지도 않는다. 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강경 제재, 의회 압박이나 미중 갈등이 다시 커진다. 언제든 엔티티 리스트가 업데이트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결론이 계속 미뤄지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항상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터질 때마다 삼전 닉스에 시장의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다. 아주 좋은 눌림목 기회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죠. 설령 애플이 CXMT 메모리를 쓰게 된다. 정말 삼전 닉스 실적이 흔들릴까? 아니면 시장이 앞서 너무 걱정하는 건가? 펀더멘털만 보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과점하고 있죠. 전체 매출에서도 HBM 비중이 절반을 넘어요. CXMT는 지금 HBM을 공급할 수 없고 5년에서 7년 후에도 확실하지 않죠. 즉 CXMT 이슈에서 SK 하이닉스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모바일 D램에서 일부 시장을 잃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도 최악의 상황이죠. 그 비중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도 하지만 여전히 LPDDR, DDR과 같은 범용 메모리도 대량 생산하죠. 애플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메모리 고객인데 그 고객이 CXMT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죠. 마이크론의 D램 매출 비중 중에 모바일 D램이 상당하죠. 다만 미국 기업이라 국내 정치 로비력이 있죠. 마이크론이 CXMT 거래 차단에 성공하면은 마이크론의 긍정, 실패하면은 마이크론의 타격. 다만 역설적으로 만약 정말 CXMT가 실제로 애플과 계약을 한다. 단기적으로 메모리 3세 부정적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상한 역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삼전 닉스가 CXMT의 범용 D램 시장을 일부 내주면은 두 회사는 더 강하게 HBM에 집중하겠죠. HBM 공급이 더 타이트해지면은 HBM 가격은 더 올라가요. 결국 수익성이 낮은 범용 D램 매출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HBM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 CXMT가 삼전 닉스를 HBM으로 더 빨리 몰아넣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다만 마이크론은 이 시나리오에서도 가장 불리하죠. 그래서 당장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HBM 시장에서 CXMT 경쟁력 최소 3에서 4년은 실질적인 경쟁이 불가능하죠. AI 수요는 계속되고 그 수요의 핵심은 HBM, 한국이 지켜나가죠. 그리고 공식 승인의 즉각 효과, 승인이 나더라도 애플이 실제로 CXMT LPDDR5X를 아이폰에 탑재하려면 1, 2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가 신뢰성이 있는데 CXMT는 아직 대규모 글로벌 제품
부품이 들어간 전례가 없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수율 99.9% 이상의 신뢰성이 요구되죠. 이건 경험으로만 쌓이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LPDDR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봐야 되는 게, 만약 CXMT가 HP 델에 납품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애플까지 온다면은 삼성전자의 소비자 D램 매출에서 의미 있는 비중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CXMT IPO 자금 투입 결과를 봐야겠죠. 이 46조 원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26년, 27년 이후 기술 격차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특히 EUV, 노광 장비 없이 첨단 공정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 장비 규제 완화 여부를 봐야겠는 게, 트럼프가 중국과 대형 딜을 맺으면서 만약 반도체 장비 규제를 완화하는 시나리오를 펼친다, 이게 실현이 되면은 CXMT 기술 추격 속도가 크게 빨라지죠. 현재로서는 낮은 확률이지만 0%는 아니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는, 예를 들면 29년에서 2031년 CXMT D램 기술과 YMTC의 3D 패키징 기술이 결합이 된다, HBM을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실현이 되는 시점이 한국 반도체의 진짜 분기점이다.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3에서 5년 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뉴스에 반응해서 파는 건 오버 리액션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시장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은, 숫자는 어느 정도 공포일 수도 있는데 구조는 공포가 아니다. 물론 아직 3시 이전인데 현물 기준으로만 보면은 외국인이 약 7.6조 팔았죠. 굉장히 큰 규모예요. 심지어 지난 6월 23일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시장이 무너졌던 그날보다 더 많이 팔았죠. 하지만 언제나 이들은 한 손으로 팔면서 다른 손으로는 힌트를 남겨요. 오늘도 현물을 굉장히 크게 많이 팔았는데, 동시에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숫자 3개가 나타났죠. 첫 번째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약 플러스 8천억 정도로 양전했어요. 오늘이 차익 거래 8천억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지금 코스피 200 현물이 선물보다 싸다,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알고리즘이 시장이 점점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비차익 거래가 아직도 순매도가 한 5조 정도 되는데, 이 시그널을 왜 좋은 방향으로도 볼 수 있냐면은, 비차익은 레버리지 ETF, 인덱스 자금, 글로벌 패시브 펀드, 환율 연동 자금, 이게 크죠. 즉 가격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돈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요. 다시 말하면 시장이 싸냐 비싸냐 보다 포트폴리오 비중 때문에 움직인다. 그런데 차익 거래는 좀 다르죠. 오직 가격만 봅니다. 그래서 아래서 모아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비차익보다 차익 거래가 먼저 돌아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6월 10일도 그랬던 게, 그래도 역시 비차익이 아직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차익 거래가 먼저 플러스로 바뀌고 며칠 뒤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모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콜옵션이 현재 약 102계약 순매수, 계속해서 지금 누적이 되고 있어요.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은 오늘도 약 130계약 청산.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도망간 날이 아니라 돈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한 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왜 이렇게 하루에 비차익 거래와 더불어서 현물 매도를 이렇게 8조 원 가까이 했느냐, 반도체 세금 때문이다, CXMT 때문이다, 환율 물론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 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오늘처럼 이렇게 역대급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즉 6월 30일 쿼터 엔드, 즉 2분기 마지막이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분기 단위로 움직이죠. 왜냐면 고객들에게 성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윈도우 드레싱인데, 이름은 어려운데 뜻은 쉽죠. 백화점에 고객이 오시기 전에 쇼윈도우를 되게 예쁘게 꾸미죠. 펀드도 비슷해요. 분기 마지막에는 고객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정리해서 수익률을 확정하고, 다음 분기에 보여주고 싶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분기 말에는 평소라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매매가 왕왕 발생한다. 이번 분기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뭐였죠? 반도체, 특히 HBM 관련 종목들이었잖아요. 6월 23일 급락 이후에도 일부 종목은 불과 며칠 만에 10에서 15% 이상 반등했죠. 그럼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이번 분기 수익은 여기서 확정, 이런 매도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오늘 외국인 매도의 첫 번째 축이죠.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기 말에는 환율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포지션 축소도 자주 발생하죠. 오늘 외국인 매도에는 이런 환율 관리 목적도 꽤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왜 콜옵션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누적해가고 있는가? 지금은 분기 말이라 한물은 정리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시장이 크게 더 무너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6월 23일과 오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전략은, 쓴 형님들을 위한 멤버십 영상에선 미리 다뤄봤지만은 펀더멘탈의 훼손, 시장 주도주들에 대한 그 투자 명분이 훼손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생 변수로 인한 눌림목은 정말 좋은 분할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앞으로 꼭 체크해야 될 이벤트는 딱 4가지. 엔티티 리스트 업데이트, CXMT가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빠질 것인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두 번째는 애플의 실제 공급망 변화. 검토와 계약은 다르고 계약과 양산은 또 달라요. 실제 제품에 탑재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HP, 델, 구글 같은 다른 고객사들의 움직임. 애플 하나보다 중요한 거는 업계 전체가 CXMT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만약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검증을 마친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그거는 그때부터는 시장 구조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HBM 기술 격차. CXMT가 범용 D램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은 HBM 안에서는 아직 상당한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가 유지되면은 한국 반도체 핵심 경쟁력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움직임은 루머가 아니고, CXMT를 과소평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이번 뉴스의 본질은 메모리가 아니라 협상력이다. 하지만 끝나고 보면은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애플도 반도체도 CXMT도 아니고 시간이에요. 오늘의 뉴스와 5년 뒤의 산업 지형을 구분해서 본다면은 지금 삼전 닉스가 눌릴 때마다 살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을 담대하게 내릴 수가 있겠죠.